안녕하세요. 문건사입니다. 오늘은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제4부 마지막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회는 책의 제6장 새로운 세계관 엔트로피입니다. 산업사회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소비해온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각종 활동에 우리가 붙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화석연료 에너지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산업사회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화석에너지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에너지 소비의 기반 위에 세워진 이 경제의 상부 구조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동안에는 상층부의 사람들이 다 나눠 갖고도 남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몫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가 성장을 멈추거나 위축되어 가기 시작하면 남은 자원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것입니다. 가까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의 노란조끼들의 시위가 그한 현상입니다. 이 과정이 심화되면 하부계층뿐만 아니라 근로계층과 중산층까지도 부와 권력의 재분배 요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연계에서는 생태계의 어떤 특정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의 균형을 이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 그 이상으로 정식이 되면 이들은 다른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용한 에너지를 그들로부터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인간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전체의 에너지 중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독점하면 이들의 축적된 부와 권력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용한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확산되고 있는 태양열 에너지 기술은 주로 화석연료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별판을 포함해서 태양열 발전에 필요한 모든 장치는 태양 이외의 다른 에너지원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집중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태양열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화석연료 에너지가 고갈되면 더 이상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태양열을 포함한 모든 재생에너지 기술은 종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기생생물과 마찬가지로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태양에너지 기술은 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숙주가 살아있을 동안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석유가 다 떨어지면 태양열이나 풍력으로 살아가면 되지 라는 이런 이론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고엔트로피 문화에서는 인간의 노동은 큰 가치를 갖지를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손에서 모든 노동 기능을 빼앗아가는 노동 제작 기계에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 체계만 봐도 노동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손발로 일하는 사람의 소득이 가장 적습니다. 노는 시간의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서 보내는 화이트 칼라의 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기계나 공장 등 노동의 도구가 크면 클수록 이들은 더욱 자본 및 에너지 집약적이 되면서 더 많은 엔트로피를 만들어냅니다. 도구가 크고 집중화되어 있을수록 인간은 단순한 생산 요소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작업자는 기계가 원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공정 자체가 인간이 아닌 기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산업사회는 노동자를 생각 없는 자동기계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했습니다. 여기서 노동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노동의 결과인 생산물만이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의 제1법칙은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한 군데를 파괴하면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멸의 지혜를 사랑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저엔트로피 사회에 내재하는 가치를 칭송했습니다. 예수나 부처, 이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자발적인 가난, 공동체적인 나눔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모든 사회에 걸쳐서 비슷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은 것이 오히려 더 풍부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류가 생존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벗어나서 저엔트로피 시대로 진입해야만 합니다. 저엔트로피 사회로의 변화는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생존 방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태양열 발전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는 순간까지는 태양에너지 사용이 대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에너지 시대가 본격화되면 농업은 다양화된 유기농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화학 비료나 농약이 부족해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유기농법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퇴비나 천적을 이용합니다. 이 유기농업은 지금과 같은 대규모 기업 농어는 농사짓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소규모의 노동 집약적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사회 시대와는 반대로 도시에 살던 대규모의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생존하려면 도시 대 농촌의 인구 비율이 궁극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다가오는 태양에너지 시대에는 농업에 기반을 둔 삶이 사회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저엔트로피 경제는 사치품이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활동 자체가 어느 정도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산업 생산이 얼마나 감소될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쇼핑센터를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틀 것만큼이라도 쓸모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될까?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날 우리 경제에서 제조되는 물건 중 대부분은 군더더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저에너지 흐름 상태로 옮겨가게 되면 자동차나 우주항공, 석유화학산업 등 거대 산업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의 공룡 역할을 하던 다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 역시 종지부를 찍습니다. 교육도 변화하게 됩니다. 학생을 외부 세계와 분리시켜서 12년에서 16년 동안 밀폐된 인공적 환경 안에 가둬놓는 오늘날의 교육과정과는 반대로 저엔트로피 시대의 교육은 일상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도제제도가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태양에너지 시대에 학교에 간다는 것은 배우기 위해 삶의 현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욱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조상세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관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최소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식량을 생산하지도 못하고 옷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오락까지도 남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는 모든 것을 어른이 챙겨줘야만 하는 미성숙한 어린애와도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